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공혜정입니다. 지금 시작할까요? 질문 있으신 분 먼저 질문해 주세요. 오늘 장하영 씨 그 무기징역에서 35년으로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저히 판결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아기를 어떻게 얼만큼 잔인하게 죽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올까요? 지금 이 어린아이가 겨우 16개월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80년이 넘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 16개월의 인생도 반은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다가 사망을 했는데 전혀 반성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5년형을 줬다는 것은 아마 국민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5년형을 줬다는 것은 너무 지은 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론 비교급은 안 되겠지만 42년형을 나온 성범죄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목숨을 잃었어요. 회복 불가능한, 또 이 아이가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놓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입양을 갔더라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는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형량만 받지 그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나요? 그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됐습니까? 고의가 인정이 안 됐어요?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됐지만 치밀하게 계획해서 준 거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의 계획적인 살인 구조가 있었다고는 되게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을 받았는데 계획적 살인은 아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날부터 이미 어린이집 원장님이 제발 아이가 위험하니까 병원에 좀 데려가 보라고 사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며칠 전에 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서, 어린이집이 아니고 그 소아과 원장 선생님께서 아동학대 신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고 신고를 받고 또 하고 또 학대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치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계속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낮은 1심과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재판부에서는 양형 이유로 이제 장하영 씨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부족한 시스템을 구비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하면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감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고 세상에 완벽한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엄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벌하지 말아야죠, 그 누구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건 오로지 감형을 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판사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이 사회를 이루는 겁니다. 개인부터가 잘해야지 사회를 이루는 건데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묻습니까? 사회적 책임은 바꿀 수는 있지만 이 어린 생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시스템 핑계만 된다면 아무도 엄벌할 사람 없습니다. 정말 또 질문 없습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그 박 전 최고형을 같이 여러분이 주장을 하셨는데 오늘 5년 나왔는데 거기는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만 있어가지고 이유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 남편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5년을 줬나요? 그거는 지금 1심하고 동일한 형량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아이 손뼉을 일부러 치게 해서 그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파기하고 무죄했는데 네. 이제 그 아내 신기만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제 방치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거든요. 한 집에 살면서 네. 아이가 그렇게 아프리카 기아처럼 마르고 아이가 밥을 못 먹고 모든 장기가 터져서 온 몸에 멍이 들어 있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양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살인의 공범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 그 방임으로만 5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재판이 도무지 사회적인 어떤 국민적인 법관정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경각심을 울려주지도 못하고 있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원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장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 얘기를 한 번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일어나서 현장에 있었던 너무 힘들었는데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는. 아니 좀 일어나서 일로 와. 나는 지금 바깥에 있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옆에 누가 좀 잡아줘. 아니 느낀 점 현장에 있었잖아. 생각도 못했어요. 무기징역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동학대 사건이 많아지면서 다른 아동학대 사건도 참고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장하영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리 오인과 사실 오인을 밝혔는데 원심이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괜찮아. 할 얘기 다 해야 돼 지금만 하면 안 돼. 숨 한번 크게 쉬고 숨 한번 크게 쉬고. 숨 쉬어. 그냥 할 얘기 지금 안 하면 안 돼. 국민들이 알아야 돼. 한번 크게 해봐. 크게 쉬어. 검사에 무기징역 내린 건 원심 파기가 되고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은 미필적 고의 이식만으로 인정이 되나 무기징역은 사회랑 연구 격리하는 건데 그 정도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구 격리할 만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의 학대가 너무 끔찍하고 법의학자들도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잔혹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모든 아동학대 사건 통틀어서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엄벌징정서를 내는 등의 사회적 이해로 많이 이슈가 되는 것도 고려하나 그것만으로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여러 가지 수십 가지를 검토하여 유기징역형을 내렸고 35년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양보에 대한 것은 손뼉치기만 원심 파기고 나머지는 다 인정이 되어 1심과 동일하게 5년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결과에 저는 실수가 없어요. 아기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 미안합니다. 다른 아동학대 사건이 이렇게 많고 생명의 존엄성이 중시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판사님이 그러셨어요. 생명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날 수 없다고, 그만큼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숨 쉬어. 그런데 어떻게 35년 내려집니까? 나는 그리고 분명히 제가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 아동이라고 했습니다. 방어 능력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어른처럼 반사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학대와 발로 막 돌력행위 이런 게 있어도 배에 힘을 주거나 피하지도 못할 만큼 그대로 다 그 학대를 흡수해서 그대로 당했다고 하는데 어찌 이것이 이렇게 35년으로 감형될 수인가요? 숨 쉬어. 일단 크게 들이셔. 여기 예. 계획적인 살인은 상대가 자기와 대등하거나 자기보다 우세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이한테는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그 많은 학대를 했다면 아이가 잘못될 거라는 거,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인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장하영이나 안성은이 교육 수준이 낮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면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그런 사람이 아이가 그렇게 된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판사님 오판하셨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은 성인과 성인, 자기와 대등하고 자기보다 우세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이는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이 손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의 소감은 할 말 정말 많지만 이 사진 하나만 찍어 주십시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사회와 제가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어른으로서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일단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나. 혹시 소감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소감부터. 배문상입니다.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회원 배문상입니다. 또 다른 회원님들 오늘 들어가신 분들 머리 아파서 못하겠어요 얘기를. 사회 시스템 속에서도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 속에서도 와이뱅뱅님 어디 가셨어요? 와이뱅뱅님. 저희는 똑같은 부족한 사회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경제력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양육하며 육아 스트레스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량한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고 살고 아이를 보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은 우리가 왜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을 남기게 합니다. 왜 나는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까? 법이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런 걸 상식적으로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에 대해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바보 같아 보입니다.